네, 어, 오늘은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결혼을 하신다거나 하면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집을 얻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9월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6월 정도에 그 전셋집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본가 쪽에 이제 그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때 또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최근 2년간 한 두 번의 경험이 있는 셈이죠. 제가 뭐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뭐 각종 이제 뭐 매체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뭐 연 6천만 원 이제 언더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둘이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대출의 종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금융공사인가라는 데에서 해주는 거고, 은행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은행이 갖고 있는 재원, 돈을 가지고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 차이점은 뭐냐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보편적으로 조금 이율이 싼 편이에요. 최저 2.5%에서 제가 알기로 2.8%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은행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그거보다 이율이 좀 높아요. 뭐 3%대 뭐 이렇게 가는데,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뭐 비싼 돈 주고 대출을 받는 거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좀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6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뭐였냐면은 부부 합산 소득을 따졌을 때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자격으로 해서 단독 세대주일 경우 한 사람의 자격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17년도 9월에 결혼을 했고 6월 말경에 이제 전셋집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저희가 전셋집을 알아볼 때 당시에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전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 이제 단독 세대주로 돼 있었거든요. 무주택 단독 세대주죠. 꼭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여튼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혼자 자격으로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 해서 제 명의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고 집에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와이프가 전입신고를 저희 집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대출 실행하는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좀 신기하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최초의 그 대출 기간이 2년이고요. 대출 금액의 10%까지인가를 대출 기간 동안 상환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연장을 했을 때 0.1%씩 가산금리가 붙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계약할 때 2년 계약일 거고 그 다음에 총 4회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년 플러스 2, 4, 8 하면은 총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서 자격이 돼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 신고를 했다면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인 조건에는 맞지 않는 건데 희한하게 갱신할 때는 그 자격을 보지를 않더라고요. 대출을 받을 때
그 조건에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할 때는 상관이 없다. 부합산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도 상관이 없다. 그 대신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주택 단독세대주의 조건. 그러니까 주택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이 생긴다거나 하면 대출 실행기관에서 뭐 얼마의 주기로 이거를 조회해보고 알아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즉시 상환하고 빼줘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는 6천만 원 오버하니까 그 자격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음을 접지 마시고 저희 같은 케이스, 저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대출 실행 받을 수 있는 자격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할 때는 전혀 뭐 문제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고, 우대금리라는 게 있어요. 한부모 가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면 금리를 이제 깎아주는 그런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경험으로 봐서는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두 번 다. 뭐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딱히 그럴 만한 의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겠죠. 은행원들한테.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담받으러 가시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꼭 말씀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도 놓칠 수 있으니까 뭐 0.1% 금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러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사실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런 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참고는 하시되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레 겁먹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의외로 알아보시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음번에는 그 집을 알아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거든요. 등기부등본을 잘못 확인하게 되면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요새 뭐 깡통전세다 뭐다 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그 정도만 알면 크게 문제 없다. 이 정도 선에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과 요새 깡통전세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값보다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전세값을 날릴 수도 있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기사화되고 있는데 내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뭐 다 알고 계시는 그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좀 여유가 생긴다면 이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봐드리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